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제안전연구부 이막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은 국지적인 해안 침식을 저감하기 위한 투과성 호용 수중 방파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해안 침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그 해안에 인공구조물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해안 침식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나 이 고파랑이 그 점차 이렇게 침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인공적인 해안 구조물을 통해서 해안이 침식이 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삼척 원평 해변의 잠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삼척 해변에는 요 북쪽에 그 방파제를 설치함으로써 이 해안 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돌제를 설치하고 잠재를 설치하고 이안지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인공구조물에 의한 2차 침식을 막기 위해 이런 침식 저감 공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중 방파제는 연안용기 사업, 특히 해안 보건 사업에 양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잠재의 그 토목 사전을 보면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해안 침식을 막는 용도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안제하고 잠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잠재는 해수면 하 0.5m 이하에다가 구축하는 구조물로서 예전에는 이안제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 미관상이나 이렇게 해안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이외에서 이렇게 잠재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드론을 가지고 촬영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잠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오른쪽 하단에 이안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돌제와 돌제 사이에 이안제와 잠재를 설치함으로써 그 국지적인 해안 침식을 막을 수는 있는데 이안제에서 이렇게 잠재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서도 보시면 이 중간에 이 위쪽으로는 아직 잠재가 설치되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해안이 약 2km쯤 되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인공구조물에 의한 침식을 저감하고자 이 잠재하고 이안제를 설치하는 게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송도 해변에도 이미 잠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잠재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오게 되면 이 잠재의 역할은 이 태풍에 의한 그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먼저 부서짐으로써 이 약한 해빈율을 만들게 되고 해빈 침식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해로 빠져나가는 이 횡단표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표사의 그 유출을 막기 때문에 이런 잠재의 역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여기는 그 강릉 안복 해변입니다. 아마 커피거리로 유명해서 한 번쯤 가보신 경우 있을 건데 여기에도 강릉항이 이 남쪽에 위치되어 있고 강릉항 위쪽으로는 이렇게 인공구조물 옆에 잠재가 2개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잠재의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잠재에 의해서 이 해안선을 보시면 굉장히 침식이 많이 일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잠재에 의한 2차적인 그 해안 침식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잠재가 설치되고 나서 5년이나 한 10년쯤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2차 침식을 막고자 그 잠재가 그 토목사전에 나타난 그 일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해안선하고 이렇게 설치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런 그 블럭형의 그 어초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잠재도 많이 그 시공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런 블럭형의 시공 사례가 많은 그 실패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안선이 단순히 이렇게 일자형이 아닙니다. 해안선은 그 비치 컵스라고 해가지고 해안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만큼 침식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고 바다 쪽으로 빠져 있는 부분은 침식보다는 퇴적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잠재가 이런 그 비치에서 이렇게 그 만부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안쪽에는
바닷속에는 이렇게 연안 사주가 있습니다. 연안 사주는 좀 호형이지만 반대 방향에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잠재를 이런 해안선과 나란하게 일자형이 아니라 이 호형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형, 이런 잠재가 이게 투과성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투과성에 의해서 잠재에 대한 재료에 대한 그 효율도 있고, 또 블럭식으로 만들므로써 이거에 대한 기초에 대한 시공도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2018년에 해운대에서 그 호형 모래 언덕을 이용해 가지고 구체적인 침식에 대한 이렇게 좀 침식을 예방하는 사례를 저희가 좀 예시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잠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실증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먼저 좀 보여드릴 그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인공 어초, 이런 코랄 리프를 이용한 그 잠재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데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잠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코랄 리프까지는 아니지만 식생을 통한 이런 잠재의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잠재는 우리나라에서 한 20여 곳 이상의 해변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잠재가 대부분 2000년 초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연안관리법이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이 해안 침식이 심각한 곳에 이런 연안용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안용지 사업의 대표적인 공법이 잠재였고요. 이 잠재를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잠재는 수심 한 3m에서 5m 사이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 그 파도를 약 2m에서 5m 정도의 그 유입 파도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잠재의 길이는 한 100에서 200m, 폭은 40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를 채굴하는 인공 리프, 아까 말씀드린 수중 그 방파제를 좀 어초용이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있고, 이거에 대한 그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안용지 사업이 10년간 약 5천억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안용지 사업의 대부분이 이게 잠재를 설치하는 데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술을 통해서 해수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안용지 사업이나 이 침수 공간에 대한 이렇게 정비 사업, 이런 것을 투과성 어초형 블럭식 잠재로 호형으로 만들면은 연안조선 기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에 대한 2차 침식도 저감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실해역에서 삼천 수리모형 실험과 함께 실해역에서 실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지대권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해안 침식 예방을 위한 투과성 호형 이안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해빈 침식을 방지하는 호형 모래 조형물에 대해서도 관련된 연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